그럼 오늘 본행사인 이종찬 원장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있어서 이종찬 원장님은 소개를 제가 그냥 안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제2회 프로그램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참 많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가운데 오로지 한 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윤주경 의원을 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무슨 윤봉길 의사 후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참으로 지금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300명 국회의원 21대 국회가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부패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반도체 위원장을 양양자라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반도체 법도 그 사람이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람의 반도체 특별위원회 목을 자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을 하나 갖다가 앉혀는 이게 지금 국회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참 꾸정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연꽃처럼 연꽃이 원래 이 꾸정물 연꽃처럼 피어난 분이 우리 윤주경 의원이 돼서 전 정말 존경을 하거든요. 왜냐 지금 그냥 대표 선출한다 난리를 치고 야단인데 초연하고 오로지 배우려고 해서 이런 배움의 자리도 같이 우리가 자리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거는 참 생각해 보세요. 150년 전에 태어나서 9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시대의 첨단을 걷는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격세지감이 있는 겁니다. 그죠? 150년 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하나 하고 제가 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소개하면 좀 상당히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뚝 떼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당선생을 비롯한 그 당시의 선각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냥 나라 찾는다. 이렇게 작은 생각만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큰 생각들을 하시고 출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리하고 망명을 할 수 있지, 조그만 생각, 나라만 찾겠다 하면 당신만 가서 투쟁을 하지, 그 전 가족을 다 끌고 가서 투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지금 공유해보자. 이것이 오늘 참 제1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당 선생이 북경에서 주로 세 분 오고 동지를 맺었어요. 한 분은 누구냐? 심산 김창숙 선생. 또 한 분은 누구냐? 단재 신채호 선생. 물론 연령적으로는 한 15년 내지 20년 우당 선생이 말하자면 연세가 위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분이 그냥 죽이 맞아서 북경의 삼거리라고 할 정도로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장한 것이 뭐냐? 주장한 것이 뭐냐?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영토를 잊어버려. 영토가 없다. 다 뺏겨도 역사만 알아도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모르면 영토도 뺏기고 역사도 다시 찾지도 못하고 결국은 영락하는 민족으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독립운동의 시작은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또 그 힘으로 영토를 다시 찾자, 나라를 다시 찾자, 이런 주권을 다시 찾자, 이런 뜻에서 이분들의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이 말은 단지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것이, 제가 실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것이, 이 녹색이 이 하얀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국할 당시에는 이렇게 하얀 데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하얀 게 넓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 하얀 게 다 차지하고 녹색 웨스트뱅크, 가자, 이 두 가지, 두 지역만 남기고 다 이스라엘 땅이 됐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 이렇게 영토를 다시 재생을 했어요. 영토를 이렇게 재생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 역사부터 찾기 시작했다. 영토부터 찾은 게 아니라 역사를 찾음으로써 영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구상과 그런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이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예?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자기네들은 한때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구약 성경을 자기네 역사로 만들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자기네 역사로 다 맞췄어요. 그래서 선조는 누구냐?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가 선조라고 하듯이 그분들은 아브라함이 선조다. 여기서 다 정리를 했어요. 이 2000년에 다 쫓겨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났다. 쫓겨났는데 1897년에 오스트리아의 한 언론인 헤이칼이라는 사람이 다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다,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스위스 바젤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오니즘이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시오니즘이 이름이 뭐냐? 옛 땅을 찾아가자. 옛 땅을. 다시 역사를 되씹어서 옛 땅을 찾아가자 하는 주의가 시오니즘이다. 요새는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하도 이 유대인들이 막 이웃에 대해서 침범을 하기 때문에 시오니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웃을 지배하는 것처럼 지금 오염이 됐는데, 초기의 시오니즘은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가자. 젖과 꿀이 있는, 모세가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찾아가자. 이것이 시오니즘. 그래서 그 시오니즘에 의해서 48년에 유대국가, 오늘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역사를 잃은 민족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이 쿠르드족이. 쿠르드족은 지금 이 중동에 시리아, 터키, 요새 터키에 지진이 났지만 쿠르드족 사람들은 저거 터키 사람들만 구하려고 그러지 우리 쿠르드에게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안 한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쿠르드족이 다 여기 모여 살았어요.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여기에 다 모여서 살았는데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3,500만 명입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서 3,500만 명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 역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이 재생할 수 없다는 아주 사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은 지금 이 쿠르드족 중에서도요, 여군이 제일 강합니다. 여군이 제일 강해. 그리고 계속해서
영국에 이용당하고 터키에게 이용당하고 각 나라에서 이용만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 그 IS라고 그 아주 그 극렬한 그 아랍 테러 분자가 있었는데 그걸 소탕하는데 너무 그것이 아주 악랄한 부대이기 때문에 그걸 소탕하기가 참 어려운데 술을 그쪽 부대가 소탕을 했어요. 완전히. 그 소탕하면 너희에게 자치권을 준다고 처음에 터키에서 사기를 쳤어요. 근데 다 소탕하고 나니까 자치권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역사를 이룬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3,500만 명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민족이 우리의 할아버지는 누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다. 다만 지금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거 이외에 아무런 의식이 없으니까 이 역사에서 재생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 4대 강국에 포위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만 알면 언제 침탈을 당해도 우리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은 아베 노부유키라는 게 마지막 총리인데 이 말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그럴싸하게 만들어내서 내가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맞죠? 2차 대전은 조선이 승리한 건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45년 쫓겨 나가면서 제정신 차리려면 100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담을 퍼붓고 갔는데 오늘이 아직 45년 되려면 조금 남았어요. 22년 남았습니다. 22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악담이 악담 아니기를 지금 그런 날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조금 요새 이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이 악담이 이게 현실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노부유께는 다시 돌아온다. 이 사람 지금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본이 다시 돌아온다 하는 뜻이겠죠. 이 말은 아베 노부유키가 한 말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지어낸 말이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의 맥락은 말을 했음직하다. 그런데 우당 이영 선생을 비롯한 이 많은 분들이 우리 우리 가문만 아닙니다. 안동의 이상주 선생, 이상용 선생 가족, 강화도의 양명아파, 하도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다 몰려서 만주를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경학사를 조직했습니다. 근데 신흥무관학교의 이 교과를 내가 여러분께 소개해줘요. 음이 나오네.
이분들이 가사를 지을 때 이 생각을 요 반도 국가 요 조그만 일본에게 뺏긴 요 반도 요것만 한 조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벌써 이 품이 우리가 옛날에 이 서북으로 흥룡대원 이런 큰 옛날에 고구려 고토서부터 고조선 고토서부터 다 생각을 이런 민족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반도까지 가서 결국은 일본에게 피탄당한 거 아니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넓은 흥룡대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용 선생을 거기 망명하고 계셨을 때 그 양반이 유교의 거유입니다. 제자가 많아요. 그 제자들이 전부 북경에 가서 책을 사다가 선생님 뵈러 가야 한다고 유아연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말하자면 흙밭에서 있는 방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그냥 안동에 계시면 이런 삶은 안 살으셨을 텐데 아유 이거 선생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무슨 말이냐 여기가 내 땅이다. 아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넓은 데서부터 시작했다. 나는 지금 뭐 고토를 찾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우리는 이 반도 국가로 남에게 항상 쪼달림을 받는 이런 삶이 아니라 생각을 크게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생각을 크게 하셨다. 세계 평화를 생각하고 인류의 공용을 생각했다. 이게. 나라만 그냥 어떻게든 나라만 찾겠다 이런 작은 생각이 아니라 세계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지금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좀 말하자면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 비록 작은 데서 살지만 우리의 생각만은 좀 크게 갖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대개 나라만 찾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라 찾은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겠느냐? 굉장히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고민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헌장에 보면 민주공화제로 한다. 민족 자결주의다. 그 다시 시대 상황이죠. 그 다음에 1941년에 건국강령을 만들었는데 건국강령을 보면 굉장히 좀 민주사회주의적 그런 색이 많이 돌지만 건국강령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당을 비롯한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 넓게 생각해요. 뭐냐?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데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과정도 자유롭고 평등해야지. 러시아처럼 소비에트처럼 자유와 평등을 지향한다 하면서 정의당, 공산당의 독재로 인해서 더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희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때부터 그 양반은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북한을 보십시오. 자유롭습니까? 평등합니까? 14살 먹은 딸을 갖다 내세우고서 수석에다 앉혀놓은 것이 평등합니까?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말고 실제로 이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이게 진실한 자유와 평등이지, 당의 독재로 인해서 자유와 평등을 박해가면서 자유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우당을 비롯한 아나키스트들이 처음에 1920년대 우당 자신이 소비에트 세워진 혁명 이후에 그걸 보고 돌아오신 조수왕 선생을 만났어요. 조수왕 선생한테서 거기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조수왕 선생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자유와 평등은 혁명의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삶은 공산당 독재로 인해서, 그 당시 벌써 공산당이 독재를 했어요. 독재를 해서 이 강제로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룩한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망해서 공산주의는 생각은 원하는 줄 몰라도 이거는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의 길로 돌아섰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김구는 문화국가를 주장했고 조성은 상균주의를 얘기했고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은 뭐냐, 소비에트식 인민민주주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들 생각을 독립 이후에는 어떤 나라를 가겠느냐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다 고민을 했던, 이것이 대단히 고민한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당이 택한 신들이 뭐냐, 인민에게 어떠한 새로운 통제나 질서, 생활 방식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위로부터가 아니라 밑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스스로 만들어진 만들어져야만 하는 사회, 경제 조직과 자기 결정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이 바쿠닌이라는 사람이 이 아나키스트에 말하자면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얘기를 했듯이 바쿠닌이라는 사람은 아나키즘을 얘기했다. 그래서 제1 인터내셔널이 있었어요. 예? 그때 막스와 바쿠닌이 만났어요. 인터내셔널에서. 칼 막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공산당을 만들어서 공산당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쿠닌이 그건 거짓말이다. 공산당이 타락한다. 공산당이 권력을 갖는 순간 타락한다. 나는 이런 인터내셔널 읽지 않겠다. 딱 차고 나온 사람. 그래서 우당도 뭐냐,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그 민족의 해방과 자유의 탈환이다. 그런데 자유의사와 자유결의에 의해서 이것을 투쟁을 해야지, 당의 지배로서 투쟁을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건 타락한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세요. 의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나키스트 행동 조직인데, 의열단에는 당수가 없어요. 대표가 없어요. 다들 지금 역사자들이 잘못 쓰고 있는데, 김원봉이가 무슨 대표처럼 얘기하는데, 김원봉은 의백입니다. 의백이 뭐냐, 의로운 하나의 형님 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백은 형님이라는 뜻입니다. 백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열단에는 의열단 대표가 없어요. 또 의열단 누가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는데 네가 가라, 이런 명령을 안 합니다. 자기네끼리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된 사람이 이번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행동 자체가, 혁명 조직 자체가 자유와 평등의 의사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가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되면 어때요?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나키스트가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지방조직이 강화가 돼서 그 연합체가 중앙정부다. 이렇게 생각한 사고를 거꾸로 하는.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건 별개로 해서 적어도 어떤 주의를 위해서 당이 조직이 돼서 당이 명령에 해서 이것이 이룩한다는 것은 그 순간 자유의지와 이 평등은 이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쿠닌과 바쿠닌이 그 자기 제자와 나눈 얘기가 있어요. 혁명가는 자신의 이름조차 없다. 그의 모든 건 한 가지 유일한 목표인 사상, 자유와 평등, 그 열성적인 혁명에 바친다. 이와 똑같은 생각들을 제가 우당 동지들의 이게 절명심이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가난한 유서에 내 이름 석자는 없다. 그저 피로 쓴 6글자 대한독립만세. 나의 마지막 사진 속에 기쁘게 웃으리라. 오직 한마디 기억하라. 대한독립만세.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동지들의 눈 속에 남는다. 우리 비록 숨통이 끊어져도 서로의 가슴에 화인으로 남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찬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답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독립만세 마침내 찾거든. 깃발처럼 나부끼는 만세소리. 함성과 눈물과 바람으로 살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게 뭐냐? 기록도 남기지 않고 내가 얼마나 공적을 세웠다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여러분께서 아마 아직 모르시는데 이 아나키스트 운동하셨던 분들은요, 우리 보훈처에서 서훈을 막이는데 한 개 없이 낮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는데 다 한 등급씩 낮아. 응? 특히 대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유자명 선생이 있는데, 유자명 선생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혁명가였다가 중국에 그대로 남아서 농업기술자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중국에서도 훈장을 줬어. 북한에서도 그 양반 데려가려고 훈장을 줬어. 우리나라에도 훈장을 줬는데 뭘 줬는지 아세요? 5등급을 줬습니다. 제일 낮은 급. 근데 그분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 우리가 훈장 가라고 독립운동 했느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의, 이게 아마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이죠. 그 사람 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 아니겠는가. 150년 전에 태어나서 90년 전에 돌아가신 우당 이회영, 내헌 윤봉길 같은 해 돌아가셨어요. 내헌 윤봉길은 24살, 우당은 66세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 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유다.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자유 속에 나의 나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생각이 무슨 이렇게 목숨 바쳐 싸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24살 청년 윤봉길, 66세 우당 이회영, 그분들이 살면서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정말 흔쾌히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죽음에 임할 수 있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배우려면 그런 점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조준희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일본 사람 손에 돌아간 분이 일본 총리에게 상을 줬다. 좀 이색적이지 않느냐 이런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분은 진정으로 사과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피해자의 사과만 말하지 말자. 사과해라, 사과해라. 얼마나 구차해요. 먼저 우리 피해자다. 우리 너희 용서하겠다. 이래야 저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꾸 사과해라, 사과해라. 이거 좀 그러지 말고 우리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에드바셈이라고 있는데 딱 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 이러니까 거기 찾는 사람이 용서를 한다. 그 얼마나 큰 범죄를 졌길래 저렇게 용서한다고 그랬나.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된다. 이게. 도덕적 우위에 서 있게 된다. 나는 우리 정부가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돈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 이번에 사과를 하겠다. 그런 대신 뭘 하겠느냐. 불가역적으로 사과하겠다 이랬어요. 불가역적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너희가 사과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게 뜻이에요. 우린 사과할 텐데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는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천박한 얘기입니까? 그런 데서 뭘 사과를 받아요? 받지 말아야죠. 응? 진정하게 사과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사과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린 피해자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우린 용서한다. 그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용서를 한다고 그러지? 그럼 다시 생각하게 되죠.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위죠. 저는 그런 마음에 쓰자는 뜻입니다. 이게 작은 나라가,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이웃 나라를 도덕적으로 누르는 하나의 큰 생각이다. 이게요. 저는 그런 뜻에서 먼저 우린 피해자다. 응? 일본 사람 손에 죽은 피해자다. 그러나 용서한다. 응? 그 사람 할아버지는 메가더 사령부에서 전범으로 추방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고를 좀 큰 데서부터 다시 정리해서 나가자. 이것이 저의 오늘 마지막 결론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